내가 이럴 줄 누가 알았겠어. 강남 아파트에서 여유롭게 은퇴 생활을 꿈꾸던 60세 전직 교장 이영찬 씨. 그는 한때 학교에서 존경받는 리더였고 자녀도 모두 장성해 이제는 제2의 인생을 즐길 줄 알았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냉정했다. 퇴직 후 불어난 생활비, 예상보다 적은 연금, 투자 실패까지 겹쳐 결국 그는 강남 아파트를 팔고 도봉구의 작은 고시원으로 이사하게 됐다. 처음엔 잠깐의 조정일 뿐이라며 담담하게 말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얼굴엔 피로와 허탈함이 깊게 자리 잡았다. 이런 얘기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요즘 같은 세상엔 직업이 교장이든 공무원이든 대기업 임원이든 누구나 은퇴 후 잘못된 한 선택으로 삶의 방향이 크게 바뀔 수 있어요. 1. 은퇴 후에도 돈은 계속 나간다. 생각보다 많이. 사람들이 흔히 하는 착각이 있어요. 퇴직하면 돈 쓸 일이 줄어들겠지. 집도 있으니 생활비는 많지 않겠지. 이런 생각 정말 위험합니다. 이영찬 씨의 경우 퇴직 후에도 강남 아파트 유지비만 해도 한 달에 수십만 원. 관리비, 세금, 보험, 차량 유지비까지 수입은 줄었는데 지출은 그대로였던 거죠. 사례로 한 분 더 소개할게요. 정미화 57세 전직 간호사 씨는 퇴직 후 해외여행과 취미생활에만 집중했어요. 이제 나도 즐기자는 마음에 골프, 요가, 여행에 돈을 썼는데 어느새 예금은 바닥났고 연금 수령 전 공백기가 길어지면서 결국 월세로 전환, 생활이 빠듯해졌죠. 교훈 은퇴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수입 없이도 2030년을 살아야 하는 진짜 마라톤이에요. 지출 구조를 반드시 조정하고 실제 필요한 생활비를 계산하는 게 먼저입니다. 2. 은퇴 후 실패를 부르는 단 하나의 선택 내 집 팔기. 이영찬 씨가 내린 치명적인 선택은 바로 강남 아파트 매도였습니다. 세입자를 들이거나 작은 방 하나를 쉐어하거나 대출을 일부 조정하는 방법도 있었지만 그는 집을 팔아 목돈을 만들고 그 돈으로 노후 자금을 운용하려 했죠.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투자 실패로 자산이 반토막 나고 주거 안정성까지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무형의 안정감, 지역 기반 커뮤니티, 의료 인프라까지 모두 포기하면서 이 집만은 마지막까지 지켰어야 했는 데라는 후회를 하게 된 거죠. 두 번째 사례는 김창호 63세 전직 공무원 씨. 충남의 시골집을 정리하고 도시 원룸 몇 개에 투자했다가 임대가 안 되고 관리비와 공실로 골치만 아프게 된 경우예요. 좋은 집은 단순한 자산이 아닙니다. 은퇴 후 주거 안정성은 무엇보다 중요해요. 웬만하면 실거주 집은 지키는 게 낫고 그 집에서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봐야 합니다. 예일부 임대, 쉐어, 홈스테이 등. 3. 연금만으로는 부족한 시대의 은퇴 후 소득원은 필수.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이 있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수령액은 평균 6,070만 원대에 불과합니다. 이영찬 씨도 교직에 오래 있었지만 사학연금 외엔 별다른 소득이 없었어요. 한때 개인연금도 준비했지만 인출 시기를 잘못 잡아 수령액이 생각보다 작았고 투자 실패로 연금 자산도 줄어든 상태였죠. 세 번째 사례, 박성자 60세 전직 쇼핑몰 창업자 씨는 퇴직 후 내 사업 한번 해보자며 음식점을 열었는데 인건 비임 대료 부담으로 2년 만에 폐업. 이후 유튜브와 블로그로 중년 건강 콘텐츠를 운영하면서 조금씩 광고 수입을 벌기 시작했고 현재 월 10만 150만 원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어요. 교훈 은퇴 후 소득원은 크고 빠르게보다 작고 오래가 핵심입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있고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수입원이 하나라도 있으면 은퇴 후 삶의 질은 확실히 달라져요. 유튜브, 블로그, 재능 공유, 시니어 강사, 지역 커뮤니티 활동 등도 충분히 수입원이 될 수 있어요. 마무리하며 은퇴 후 진짜 중요한 건 이영찬 씨의 이야기는 그럴 수도 있지로 끝낼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한 번의 잘못된 판단이 내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어요. 누구나 은퇴 후엔 불안합니다. 수입은 끊기고 세상은 빨리 변하고 가족도 각자 삶에 바빠요. 하지만 중요한 건 1. 생활비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2. 주거 안정성을 지키며 3. 작은 소득원이라도 하나 만들어 놓는 것. 이 세 가지만 잘 챙겨도 퇴직 후 삶이 망가지는 일은 막을 수 있어요.
아직 은퇴 전이라면 지금부터, 이미 퇴직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한 번쯤 내가 진짜 원하는 노후가 어떤 모습인지, 그걸 지키기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차분히 정리해 보세요. 강남에서 도봉으로 간 이영찬 씨의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경고가 되길 바랍니다. 그저 은퇴가 아니라 후회 없는 은퇴를 만들어야 할 시간입니다. 왜 사람들은 노후 준비를 미루다가 결국 무너지는가? 1. 인간의 뇌는 지금에 치우쳐 있다. 즉시 보상의 오류. 심리학에서 현재 편향 프레전트 바이어스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사람의 뇌가 당장 눈앞의 이익에 더 끌리고 먼 미래의 중요한 문제는 무시하려는 성향을 말해요. 쉽게 말해 지금 좋은 차 타고 지금 좋은 집에 살고 지금 맛있는 거 먹고 싶은 마음이 30년 뒤의 노후에 대비해야지라는 생각보다 훨씬 강하다는 거죠. 이영찬 씨도 비슷한 심리를 경험했을 겁니다. 아파트를 팔고 생긴 돈으로 여유 있게 살다 보면 방법이 생기겠지라는 막연한 믿음. 하지만 막상 현실은 조금씩 조심스럽게 쓰겠다는 계획이 이 정도야 괜찮겠지로 변하면서 금세 바닥이 드러납니다. 행동경제학자 리처드 세일러는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를 마치 타인처럼 대한다. 즉, 내일의 나는 오늘의 나처럼 소중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뇌의 기본 메커니즘을 인식하고 강제적이고 자동화된 노후 준비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답이에요. 자동이체로 적립식 투자, 연금 자동 납입, 생활비 구조 자동 통제 등. 2. 사람들은 생존 가능성을 과대평가한다. 장수의 역설. 놀랍게도 사람들은 죽음을 막연하게 두려워하면서도 실제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는지는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통계는 잔인합니다. 한국인의 평균 기대 수명은 남성 80.5세, 여성은 86.5세. 부부 중 한 명이 90세를 넘길 확률은 50% 이상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 1015년쯤까지만 재정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노화 생물학자 데이비드 싱클레어 교수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현대인은 평균 수명을 살 준비는 되어 있지만 장수할 준비는 되어 있지 않다. 즉, 더 오래 살게 될수록 더 많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쓸 돈이 아니라 버틸 구조가 있어야 하는데 그걸 간과하고 있다는 거죠. 정리하자면 은퇴 준비는 10년이 아니라 30년짜리 장기전입니다. 체력, 자산, 인간관계, 일상 루틴, 소소한 수입원. 이 모든 것이 오래도록 유지될 수 있어야 해요. 3. 사람들은 사회적 비교에 너무 약하다. 소비의 늪. 마지막으로 우리가 은퇴 준비를 망치는 진짜 이유 중 하나는 남들처럼 살아야 한다는 착각입니다. 강남에 살았던 사람은 그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믿고 퇴직한 후에도 명품, 외식, 모임 등 기존 소비 패턴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사회심리학자 소로우 살러먼 애시의 실험에서도 집단 내 규범에서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인간의 본능이 확인됐습니다. 이게 현실에선 어떻게 작용하냐면요. 친구들 다 해외여행 가는데 나만 안 가면 쪼잔해 보이겠지? 모임에서 명품 가방 하나쯤은 있어야 나도 대접받겠지. 골프 모임은 빠질 수 없지. 이런 생각들이 불필요한 지출을 만들고 그게 바로 노후 자산을 갉아먹는 주범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소비가 내 행복을 정말 보장해 주느냐? 는 거예요. 많은 연구들이 말합니다. 소비보다 경험과 안정감이 더 높은 삶의 만족을 준다. 은퇴 후에는 보여주기 위한 소비보다 내가 진짜 필요로 하는 것에 집중하는 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마무리 은퇴 준비는 돈이 아니라 뇌와 싸움이다. 결국 은퇴를 망치는 건 돈의 부족함이 아니라 우리 뇌의 성향, 사회의 압력, 그리고 장수라는 새로운 현실을 잘 이해하지 못한 채 과거의 방식으로 미래를 대비하려는 태도입니다. 이영찬 씨의 고시원행은 절망이 아니라 깨달음의 기회일 수도 있어요. 늦지 않았습니다. 당장 오늘부터라도 생각을 바꾸고 자동화된 준비 시스템, 소비 습관 점검, 소득원 창출 등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준비한다면 당신의 은퇴는 위기가 아닌 자유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